오늘 영상에서는 신성 ENG의 최근 공시 자료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는 1977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상호는 신성 기업사였고, 당시에는 냉동 공조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후 항온 항습기나 제습기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후 1996년 7월 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신성기업사는 분할과 합병 등의 리스트럭처링 과정을 거치면서 사명이 변경되었고, 2017년 3월 현재의 신성 ENG의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고, 20년 말 현재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1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성 ENG의 주요 주주 현황입니다. 현재 보통주 2억 143만 주 수준의 지분 중 이완근 주주가 10.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선 대표이사가 5.2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만 6,830만 명의 소액 주주가 전체 지분의 77.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동안의 자본금 변동 사항입니다. 2016년 5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한 차례 있었고, 그 이후 신주 인수권 행사로 인해 신주 발행이 되었고, 자본금이 증가해 왔습니다. 20년 말 미상환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제37회차 사채입니다. 현재 40억 원 수준의 미상환 잔액이 남아 있고, 행사가액은 906원입니다. 행사 가능 기간에 속해 있고, 기간은 22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전체 발행할 주식수는 우선주 2,500만 주, 보통주 4억 주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우선주 175만 주, 보통주 2억 1,900만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주는 감자나 이익 소각을 통해 1,800만 주 수준 감소했고, 우선주는 상환 전환 우선주였으며 전환 청구를 통해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유통 주식수는 1억 9,900만 주 수준입니다. 최근 사업연도 동안 배당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 배당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배당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누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니 예상한 대로 771억 원 수준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신성 ENG는 두 가지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클린룸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클린룸 사업의 경우에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생산 시설에서 최적의 생산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설비 중의 하나입니다. 신성 ENG의 주요 고객은 삼성물산과 대덕전자입니다. 주요 종속회사들의 재무 정보입니다. 규모로 보면 가장 큰 곳은 중국 소주에 위치한 법인입니다. 매출액이 약 930억 원 수준이었고, 영업이익은 53억 원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법인은 헝가리 법인이고, 그 뒤를 베트남 법인이 잇고 있습니다. 신성 ENG의 사업 부문별 재무 현황입니다. 전체 매출액 4,832억 원 중 3,640억 원의 매출액이 클린 환경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비중으로는 75.5%였고, 영업이익은 268억 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는 1,171억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했고, 전체 매출액에서의 비중은 24.4% 수준입니다. 영업 손실 83억 원 수준이 발생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자산 규모는 1,767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체 자산 규모의 47%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클린 환경 사업에 비해 자산 규모 대비 수익성이 많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린 환경 사업에서의 원재료 가격 변동 내역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요 원재료 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의 주요 원재료는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의 현물 시장 가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 ENG의 별도 기준 매출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본사의 매출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산출해 보면 수출 비중은 등락이 있지만, 최근 3개년 평균적으로 전체 매출의 11.5%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8.7%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외부 감사에는 세 개 연도가 모두 달랐습니다. 2018년에는 삼일회계법인이었다가 2019년에 대주회계법인으로 변경했고, 2020년에는 다시 삼덕회계법인으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매출액은 전기 대비 19.8% 수준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더 크게 증가해서 25.8% 141억 원 수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56.2%나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에는 영업 현황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아랫단의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중단 사업에서 24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137억 원 수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중단 사업 내역을 살펴보니 태양전지 사업 부문에 대해 2020년 12월 이사의 결의를 통해 생산 중단을 결정했고,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중단 사업으로 별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윗단의 손익 현황은 클린룸 사업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예상한 대로 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중단 사업이 포함된 당기 순이익률은 전기 대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영업 활동으로부터의 현금 증가는 24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투자 활동으로부터는 현금 감소 117억 원 수준이 발생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2020년 중 유형자산에 큰 규모의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7억 원 수준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총계는 21.2% 수준 감소했고, 자본 총계는 56.7% 증가했습니다. 부채의 감소 내역을 확인해 보니 단기 차입금이 47.1%, 751억 원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면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 규모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비유동 부채는 61.2% 수준 증가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장기 차입금의 증가였습니다. 장기 차입금 내역을 보면 운전자금 대출이 일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차입금의 전체적인 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장기 차입금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내역을 살펴보니 무보증 사모사채의 증가로 인해서 장기 차입금 계정의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말 자본금 규모는 15.9% 증가했고, 기타 불입자금도 44.7% 수준 증가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행사로 인해서 자본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은 신주 인수권 행사나 차입금 조달 등으로 증가하기는 했는데, 2020년 말 현재 100% 미만이므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채 비율은 2020년에 현저히 개선되었고, 자기 자본 비율도 부채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양호한 수준은 아닙니다. 부채 비율은 100% 미만으로 자기 자본 비율은 50% 수준 정도까지 개선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